왕위에서 물러나고도 20년을 더 삽니다. 무려 119살에 죽었는데요. 여러분들 믿겨지시나요? 니네 한 번만 더 해봐. 우리 고구려 대대적으로 쳐들어간다? 이런 태세를 취하게 됩니다. 우리의 태조왕 절대 쫄지 않습니다. 아예 선제 공격을 택하죠. 쳐들어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조중심 꿀국사,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꿀이에요. 우리가 삼국의 역사를 왕에 따라 조금씩 나눠가면서 보고 있는데요.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 중에 우리가 어느 한 나라만 택해서 계속 뭐 고구려로 치면은 이제 동명성왕부터 저기 막 영유왕, 고장왕 멸망할 때까지 가다 보면은 나중에 백제나 신라를 다루려면 이게 시간이 다시 앞으로 쭉 와야 되잖아요. 이게 다 잊어버려서 연결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사실 삼국은 관계에 있어서 보면 서로 협력도 했다가 또 전쟁도 했다가 이렇게 끊임없는 관계 속에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꿀국사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뭐 고구려에서 몇 명의 왕을 다뤘다 그러면은 백제로 넘어가서 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시기라고는 할 수 없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이해를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몇 명의 왕을 또 다루고요. 또 신라로 가서 또 몇 명을 다루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백제 초기 임금들을 다뤄봤습니다. 예전에 그 수업 시간에 들어보시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임금들 중에 국가의 초기 체제를 잘 닦은 왕들이 있어요. 고구려에서는 오늘 이야기할 여기 6대 태조왕이고요. 백제로 가면은 이보다 조금 뒤로 가죠. 조금이 아니네요. 몇백 년 뒤로 가네요. 고이왕. 다음번 백제 진도 때 이제 다룰 겁니다. 8대 고이왕이고요. 신라에는 17대 한참 또 내려가야 됩니다. 17대 뇌물마립간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 나라의 전성기, 뭐 고구려 19대 광개토대왕이라든지 백제 13대 근초고왕, 또 신라로는 23대 버풍왕, 24대 진흥왕, 이런 이제 전성기 임금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초기 체제를 닦은 그 왕들보다도 이전에 각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고구려는 지난 시간까지 5대 모본왕까지를 다뤄봤고요. 또 백제는 처음 초기 체제를 닦는 고이왕 이전에 사바왕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신라는 정말 그 초기, 신라는 뭐 앞으로도 한참 더 가야 나라의 그 기틀을 닦는 왕이 나옵니다. 뇌물마립간이 이제 한참 지나야지 나오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각 나라의 정말 초기 때 왕들이 누가 있었는지, 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의 체제를 닦고 뻗어나갈 그런 시간이 됐는데요. 고구려를 보면 그렇습니다. 자, 고구려 오늘 이야기할 임금이 지난 시간까지 민중왕, 모본왕 했고요. 오늘 6대 태조왕 되겠습니다. 서기로 치면은 54년에 즉위를 했네요. 이 당시 백제 임금은 2대 다루왕이었고, 신라는 3대 유리이사금이었다가 조금 이따 탈의이사금으로 바뀌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백제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초창기 왕들이 다 오래 살았어요. 왕위에만 다 50년씩을 재위하다 보니까 뭐 한 2명만 지나가도 100년이 훌쩍 넘어가죠. 고구려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폭군이었던 5대 모본왕이 신하 두로의 손에 암살되고요. 옛 유리명왕의 유리왕의 6째 아들이었던 제사의 첫째 아들 6대 태조왕이 즉위했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죠? AD 54년에 즉위했고요. 무려 93년간의 왕위에 있었어요. 93년을 지나면은 여기서 어떻게 됐느냐? 147년. 어찌됐든 93년을 있었습니다. 자, 7살에 왕이 돼서 왕위에서 물러날 때 무려 100살이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안 죽었어요. 왕위에서 물러나고도 20년을 더 삽니다. 무려 119살에 죽었는데요. 여러분들 믿겨지시나요? 의학이 발달한 지금 이 세상에도 100살 넘게 사시는 분들, 그렇게 우리가 자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119살에 죽었어요. 물론 지금 이게 고대 기록이기 때문에 완전히 믿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100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를 보다 보면은 아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기록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오는데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119살 살았던 게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고 합니다. 고구려에 보면은 이렇게 오래 산 임금들이 몇 명 더 있어요. 여기 차대왕도 한 100살, 그러니까 100살 좀 넘게 살았고요. 한참 뒤에 가보면은 20대 장수왕이 또 굉장히 오래 살죠. 어찌되었든 7살의 나이에 즉위를 했습니다. 뭐 굉장히 똑똑한 왕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아무리 똑똑해도 7살짜리가 솔직히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이 태조왕의 엄마 부여태후라고도 하고도 이제 금시황후라고도 하는데요. 태조왕 엄마가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수렴청정하면은 이제 왕이 어릴 때 보통 이제 20살 이전에 왕위에 오르면은 아직은 이제 성년이 아니기 때문에 엄마가 있다든지 아니면 할머니가 대신 정사를 봐주는 걸 말합니다. 나중에 조선시대 가보면 이제 이 수렴청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때에 따라서는 이제 뭐 왕이 아니었던 뭐 아버지가 수렴청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태조왕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오래 사는 동안 100년 가까이 왕위에 쟁취하는 동안 이제 굉장히 많은 업적들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고조선의 고토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고조선이 이제 땅이 그 한반도 전체를 차지한 게 아니라 한반도 북부부터 저기 중국 땅, 뭐 요동을 넘어서 중국 대륙 쪽으로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런 그 고조선의 영토를 이제 다시 회복하려고 많은 그런 영토 확장 전쟁을 했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연맹 왕국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고구려를 명실공히 정말 강력한 왕권이 지배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대 국가의 형태로 크게 발전시킨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고조선의 고토 회복 노력에 대한 것을 한번 지도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일단 지금 이제 여기 미남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국내성이죠. 국내성에서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지도는 이제 태조왕이 최대 영토를 차지했을 때 지도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여기까지 없었겠죠. 자, 이제 이쪽으로 이제 뻗어 나가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반대쪽을 안정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군사를 이끌고 이쪽으로 나갔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다른 민족들도 있습니다만은 얘네들이 와서 빈집털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오른쪽을 먼저 안정을 시켜놓기 위해서 예전에 유리왕 때 여기 부곡절을 정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곡절을 정벌 했는데 이제 이쪽에 있었던 동옥저까지 완전히 정벌을 합니다. 옥저는 이렇게 해서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죠. 예전에 부여 그 대소왕이 대무신왕 때 이야기했었죠. 부여 대소왕의 막내 동생이 세웠던 뭐 갈사부여, 뭐 갈사국을 정복합니다. 또 한편으로 뭐 조나국, 준하국 이런 나라들을 정벌하죠. 이쪽으로 가고도 초반부터 이쪽으로도 막 가고 그랬습니다. 조나국, 준하국은 이제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자, 이게 중국 대륙으로 이제 서서히 이제 여기 일단 뭐 동옥저 정벌하고 이쪽으로 이제 서서히 밀고 들어가니까 한나라에서 긴장을 하죠. 쟤네들이 이제 우리 땅까지 먹어버리려고 하나 보다. 그런데요, 이 한나라가 당시에 그렇게 정상적인 상황이 못 됐습니다. 삼국지 읽어본 분들 잘 아실 텐데, 이때가 이제 그 삼국지 시대로 들어가기 좀 전초전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황궁 안에서는 이제 환관들이 맨날 국정농단하고, 뭐 곳곳에서는 뭐 황건적 또 농민 반란이 이때부터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고구려가 지금 이렇게 뭔가 쳐들어오려는 그 태세를 보이는데 딱히 수를 못 써요. 나라 힘이 강할 때는 이제 위협을 딱 해가지고 니네 오지마 딱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래도 이제 대대적으로 뭔가 고구려를 정벌할 이제 조짐을 보이니까 뭔가 이제 액션은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니네 한 번만 더 해봐. 우리 고구려 대대적으로 쳐들어간다. 이런 태세를 취하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제 중국이 대대적으로 오려고 하네? 해서 겁을 먹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태조왕 절대 쫄지 않습니다. 아예 선제 공격을 택하죠. 쳐들어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그 현도라고 하는 곳이 보이는데 이 현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여기를 차지해야지 이제 중국 쪽으로 아예 이제 더 들어갈 수 있는 그 발판이 마련되는 건데 과거 이제 고조선 땅이기도 했고요. 이곳으로 이제 쳐들어가기 위해서 일단 이 지역에 이 성은 아직 차지를 못했습니다. 이 지역에 있었던 그 6개 현을 먼저 정벌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 현도는 차지를 못했어요. 일단 이쪽으로 막 갑니다. 과거 이제 고조선의 영토였는데요. 뭐 여기 있는 산동반도, 여기를 산동반도라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그 교역의 가장 또 중심이 되는 곳이기도 한데요. 산동반도 또 계속 내려와서 이 화북평야 일대로 계속 뻗어나갑니다.
자, 지금 그 짙게 표시된 이 고구려의 영토는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의 심장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베이징, 상하이 등이 이제 위치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 대륙의 중요한 곳까지 밀고 들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 이제 중국의 수도는 여기 낙양에 있었습니다. 자,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태조왕이 영토를 확장합니다. 먼저 동옥저, 그러니까 동쪽에 있었던 이제 그 동옥저부터 정벌을 하고요. 이어서 이제 중국 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뭐 갈사국, 조나국, 준하국 등을 정벌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동을 선제 공격하는 거죠. 중국에서 뭔가 액션을 취하니까 아예 이제 선제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6개 현을 정벌해요. 그리고 계속 산동반도와 화북평양까지 남쪽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한나라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당연히 군사를 이끌고 뭔가 이제 고구려를 쳐들어 오는데요. 고구려가 너무 강해서 반격을 해오는 중국 군대를 전부 다 격퇴해버립니다. 아무 손도 못 써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목표로 했었던 이 현도성을 차지할 때가 왔습니다. 현도를 차지할 때가 오는데요. 이때 의외의 복병이 나타납니다. 바로 부여였습니다. 이 부여, 제가 예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고구려 대무신왕이 쳐들어가서 왕의 그 대소왕의 목을 뱄었죠. 굉장히 고구려로 인해 자존심에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구려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뭔가 소극적인 복수라도 해야 되잖아요. 이 부여가 방해를 하는 겁니다. 현토를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부여가 들어와서 방해를 해요. 부여는 한나라랑 같이 손을 잡고 고구려가 현도를 침입하려고 할 때마다 무려 2번씩이나 방해를 했습니다. 결국 이 때문에 그렇게 강하던 고구려가 이 현도성을 차지하는 데는 실패합니다.